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관연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 2007년 1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1번부터 보십니다. 21번. 자, 21번 보시면 송전선로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주된 목적을 물어봤는데 매설지선이 뭐죠? 우리 철탑에 각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접지해야 되는데 이 접지선을 쭉 일자로 끌고 간 걸 우리 매설지선이라고 하죠. 매설지선이라고 합니다. 이 매설지선은 왜 설치하는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공지선이라든가 어디에 철탑 정상부에 이상전압이 발생을 하면 뇌가 쳤다 이거죠. 뇌에 의해서 이상전압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대지의 저항이 R이 작으면 그 방전 전압이 어떻게 되는 거야? 대지로 방전을 시작할 텐데 이게 만약에 저항값이 높다. 매설지선을 설치 안 하고 저항값이 높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지의 저항이 높으면 거꾸로 뭐가 돼요? 전위가 상승을 하면서 송전선로에 거꾸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상전압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 역섬낙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역섬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렇죠? 4번에 보시면 철탑으로부터 송전선로에 역섬낙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렇다. 답은 몇 번이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시면 다음 1, 2, 3에 알맞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원자력이란 일반적으로 무거운 원자핵이 핵분열하여 그렇죠. 핵분열하죠. 가벼운 핵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1번 발전은 가벼운 원자핵을 뭐 한다고? 2번 하여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꾼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핵분열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들은 전부 다 뭘 이용하죠? 핵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이라는 것은 태양 같은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태양은 핵 융합하죠. 핵 융합합니다. 삼중수소들이 핵 융합을 하는데 이 핵 융합을 하는 것은 우리는 무거운 원자핵을 핵분열은 무거운 원자핵을 가벼운 원자핵으로 만드는 것이고 태양열은 핵융합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문제에서 나왔듯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하여 무거운 원자핵을 그러니까 몇 번 했네. 1번에 보면 1번 무슨 발전은 핵융합 발전은 가벼운 원자핵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벼운 것을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핵융합하면 가벼운 원자핵을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래서 3번에 보시면 3번 전후의 질량결손에 대한 질량결손이 뭐예요? 질량결손 법칙 E는 MC의 자승 얘기하는 거죠. MC의 자승 주를 얘기하죠. 의 결손에 해당하는 방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핵융합이 되겠고 2번은 그럼 뭐가 되겠어? 2번은 융합하여 그러니까 원자핵을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꾸면서 핵 반응 전후의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그래 답이 답번이 되겠네요. 답이 답번 됩니다. 핵 분열은 뭐 하는 거라고요? 무거운 원자핵을 가벼운 원자핵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을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걸 핵융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답은 답번이 될 거고요. 자, 23번 보시면 150kVA네. 150kVA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하여 사용하다가 한 대 고장으로 V 결선하였다. 약 몇 kVA 부하까지 걸 수 있는가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단상 변압기 한 대짜리가 얼마라고? 150kVA랍니다. 이게 몇 대 있는 거예요? 150kVA가 이렇게 세 대가 있다. 그러면 얘를 델타 결선했다 사용한다. 그러면 총 출력, 삼상 출력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얼마? 3 곱하기 단상 출력, 하나의 출력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면 3에다가 150을 곱하면 450kVA로 다 운전을 했을 것인데 이게 한 대가 고장이 났답니다. 한 대가 고장이 나면 삼상 출력은 나오는데 뭐 갖고 운전하는 거야? 2대 가지고 V 운전하는 거죠. 그럼 삼상 V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3의 P 단상 출력은 나옵니다. 루트 3배의 출력이 나오더라. 결국 뭐야? 루트 3배에다가 150kVA를 곱하면 얘가 얼마냐? 260kVA가 나옵니다. 260kVA가 나오더라. 답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요. 그죠? 4번. 나번에 보면 답이 있고요. 자, 그 다음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
24번은 변전소에서 비접지 선로의 접지 보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에 영상전류의 밑줄 영상분이 생겼다 그러면 영상전류가 생겼다, 영상분이 생겼다라는 것은 지락고장에서만 고려되는 거죠. 지락고장일 때만 뭐가 고려된다고? 영상분이 고려됩니다. 자, 무슨 소리야? 1선 지락고장이 발생을 했다 또는 2선 지락고장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때 고려되는 임피던스가 뭐였어요? Z0, Z1, Z2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임피던스를 고려해야 된다. 단락고장이 발생을 했다. 예를 들어서 단락고장이 발생을 하면 단락고장 시에는 뭐를 고려해야 된다? Z1과 Z2를 고려해야 한다. 삼상단락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뭐만 고려된다? Z1만 고려하면 됩니다. 결국 지락고장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지락계전기를 써야 되겠지? 영상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지락고장이 생긴 겁니다. 그럼 지락계전기를 사용해야 된다. 일단 지락계전기 G자가 들어가 있는 걸 찾아야 되겠네요. G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몇 번에 있어요? 영상전류를 공급하는 것은 나번에 보니까 있네. GPT? 비접지 선로에서의 GPT입니다. 만약에 비접지란 말이 없이 지락고장이다 그러면 ZCT를 가지고 우리가 영상분을 검출해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예요? 비접지다. 비접지 그러면 GPT를 사용합니다. GPT가 뭐예요? 지락. 얘가 뭐예요? 변압기죠? 변압기. PT가 변압기입니다. 예, 접지 변압기를 사용하는 우리가 고장 검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접지에서는.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가겠습니다. 25번은 한번 있어보자. 이게 GPT가 좀 그러네요. GPT, 비접지에서 GPT는 이렇게 하죠. 답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GPT는 우리가 GPT라고 사용하시면 안 되고 영상분이다 그러면 영상 전류를 검출한다 그러면 ZCT로 답을 바꾸십시오. 답이 몇 번이에요? 다번으로 바꾸십시오. 다번으로. ZCT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틀려 있으면 ZCT로 다 바꾸십시오. 25번으로 가겠습니다. 25번은 송전거리, 전력, 손실률 및 역률이 일정하다. 전선의 굵기는 어떻게 되느냐? 보기를 좀 보시면 전류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전압에 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우리가 송전거리, 전력, 손실이 같을 때 역률이 일정하다면 전선의 굵기를 그랬는데요. 우리 전력 손실을 우리 예를 들어서 P라고 할까요? PL이라고 할까? 뭐 3, 4이다 그러면 3, I 자승 R이 되겠죠. 3에다가 I는 어떻게 계산하죠?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의 I의 자승이니까 자승의 R이 됐겠지. 자, 다음 3 곱하기 루트 3의 자승이면 뭐예요? 3이죠? 3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P 자승에다가 R이라는 놈은 뭐예요? 로 전선의 고유저항에다가 전선의 단면적의 길이를 곱해준 게 뭐예요? R이죠, R. R 값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류와 지금 전선의 단면적 등으로 왔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3에다가 전류 I의 자승에 R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R은 단면적 A의 로우 L이죠. I의 자승과 단면적 A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죠. 뭐 자승이란 말이 전류에는 없으니까 비례, 반비례, 가번하고 다번은 비례, 반비례로만 얘기를 했으니까 가번과 다번은 일단 답이 안 될 것 같고요. 나번하고 라번을 보시면 나번하고 4번을 보시면 전압의 제곱에 단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례되어 있는 관계지? 얘네 둘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야? V자승과 단면적과는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는 거예요? 몇 번? 전압의 제곱에 어떻게 한다? 얘네들은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거지.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답이 몇 번? 라번에 있네요. 그죠? 라번. 얘네들은 반비례. 얘하고 얘들은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서로 비례하는 관계. 그죠? 얘하고 얘들은 반비례에 있는 거죠. 얘하고 얘도 반비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반비례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라번에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 26번으로 갑니다. 26번. 자, 26번은 이상전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이상전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상전압이 뭐예요? 이상전압? 뭐 외부의 이상전압이 있고 내부 이상전압이 있죠. 외부 이상전압이 뭐죠? 외부 이상전압은 직경내, 유도례 이런 것들. 그죠? 이상전압에서 외부 이상전압과 크게 내부 이상전압으로 분리가 된다. 외부 이상전압은 직경내와 유도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다음 내부 이상전압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위치를
온하거나 오프할 때 생기는 개폐할 때 생기는 그러니까 개방하고 폐로 할 때 생기는 뭐가 생겨? 서지가 생기죠. 이 개폐 서지를 우리가 내부 이상전압이다 하라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지속성 이상전압이라 한다. 지속성 이상전압. 지속성 이상전압을 내부 이상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속성 이상전압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 일선 지락시 건전상 전위가 상승됐다. 예를 들어서 전위가 상승됐다 그러면 걔가 뭐예요? 지속적으로 선로에 나타나는 이상한 전압이다. 이 말이죠. 개폐선 이상전압은 뭐가 있어요? 뭐예요? 무부하 충전선로 가장 대표적인 게 충전선로 개방시 이상전압이다. 얘는 뭐예요? 무부하 충전선로 개방시 이상전압은 몇 배까지 뜨는 거야? 상전압의 몇 배? 4배에서 6배까지 커지더라. 가장 대표적인 거 2개만 쓴 거죠. 자, 이렇게 이상전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본부터 보시면 송전선로의 개폐 조작에 따른 과도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이상전압을 개폐서지라고 한다. 그렇죠? 예, 내부에서 개폐할 때 생기는 것을 우리는 개폐서지라고 했죠. 나번 충격파를 서지라 부르기도 하며 극히 짧은 시간에 파워값에 도달하고 극히 짧은 시간에 소멸한다. 예, 외부에서 치는 이상전압은 이런 그림을 아마 보셨죠. 우리가 충격파라 그래서 충격파는 어떻게 해요? 극히 짧은 시간에 최고점에 도달하죠. 극히 짧은 시간에 최고점, 파고점에 도달하고 그 값이 또 극히 짧은 시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해버리는 거죠. 소멸해버리는데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렇게 10%와 90%를 이은 직선 요까지를 여기 귀양 0점으로부터 여기까지를 파두장이라고 하죠. 파두장이라고 하고 50%까지 저감됐을 때의 값을 뭐라고 하죠? 파미장이라고 하죠. 파미장. 이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 보시면 1.2 파두장이 10%에서부터 90%를 잇는 직선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1.2 마이크로세크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짧죠. 곱하기 파미장은 얼마예요? 50 마이크로세크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짧습니다. 맞고요. 답은 보시면 일반적으로 선로에 차단기를 투입할 때가 개방할 때보다 더 높은 이상전압을 발생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무부하 충전선로를 개방할 때가 이상전압이 더 크다 그랬죠. 어떨 때보다? 폐로 할 때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 4번. 자, 그 다음 27번으로 갑니다. 27번 보시면 소리액터 접지의 합조도가 정인 경우에는 어느 것과 관련이 있는가 그랬는데 합조도가 정이다 그러면 얘는 과보상 해놓은 거죠. 과보상을 해놓습니다. 과보상. 답은 몇 번? 답 보시면 나번에 있네요. 나번. 자, 28번 볼까요? 28번 보시면 원자로의 감속제가 구비해야 할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이런 거죠. 감속제가 뭐냐면 감속제의 용도가 뭐예요? 감속제가 이거죠. 우리가 중성자 한 개를 예를 들어서 우라늄의 1g에 충돌을 시킵니다. 충돌을 시키면 이 우라늄 1g이 전부 다 핵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라늄 238이 있고요. 우라늄 238이 있고 우라늄 뭐가 있냐면 235가 있습니다. 우라늄 238 이렇게 짝수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핵 분열을 못해. 무슨 소리냐면 중성자가 충돌해도 얘들은 쓸모 있는 연료도 아니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라늄 1g을 캐서 진짜 쓰는 것들은 누구냐면 얘예요. 얘가 몇 프로밖에 없냐면 0.7%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얘가 얼마 있다는 거야? 99.3%는 얘라는 거잖아요. 우라늄 238. 얘들은 쓸데가 없는 거고 누가 충돌을 하는 거야? 중성자가 우라늄 235에 충돌을 하면 걔가 분열을 합니다. 핵 분열을 하는데 몇 개로 분열하냐면 충돌할 때 하나, 둘, 2분의 n개 그래서 2.5개가 나옵니다. 2.5개가 나오는데 다시 나온 이 중성자의 속도가 얼마냐면 2메가 전자볼트입니다. 상당히 빠르죠. 10의 6승 속도로 다 달려간단 말이야.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이 2메가 전자볼트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물론 프랑스나 일본 같은 데는 약 1메가 전자볼트까지 떨어졌을 때 시간으로 보면 몇몇 세크 그냥 몇 미리세크 정도 지나고 나면
1메가 전자볼트까지 속도가 떨어지는데 그 속도는 제어가 가능합니다만 2메가 전자볼트를 제어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를 가지고 핵 분열을 하고 있냐면 0.025 전자볼트까지 떨어뜨려서 우리가 핵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야? 이게 10의 6승이야. 10의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몇 승이야, 이건. 그죠? 아주 작게 이렇게 속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속도를 떨어뜨리는 놈이 누구라고요? 감속제예요, 감속제. 결국 중성자들이 한번 핵 분열해서 2.5개가 나오면 그 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야? 감속제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죠. 감속제. 감속 능력이 커야 되겠죠. 그죠? 이 감속제를 통과시켜야 된다. 감속제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경수, 중수, 물이죠, 물. 그 다음에 흑연, 산화베리륨이라고 있습니다. 산화베리륨. 이런 것들이 감속제를 통과해야지만 진짜 우리가 핵분열을 하는데 사용하는 열중성자라고 하는 0.05 전자볼트를 만들어서 이놈 가지고 우리가 발전하고 있더라 이게. 기술이 아직까지 1메가 전자볼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밖에 못한다. 그래서 이 감속제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다시 보시면 원자로의 감속제가 구별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가번부터 보시면 중성자 흡수 면적이 적을 것. 예, 감속제는 중성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속도를 떨어뜨리라는 거지 네가 먹지 말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성자 흡수 면적이 흡수하지 마라. 흡수하지 말 것. 예, 적을 것. 맞고요. 나번. 원자량이 큰 원소일 것이 아니라 작은 원소입니다. 작은 원소. 원자량이 작은 원소입니다. 작은 원소일 것. 그래서 답은 일단 나번이 될 거고요. 다번에 보시면 중성자와 충돌 확률이 높을 것. 예, 충돌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로 떨어뜨려야 되는가? 중성자들을 뭘로? 열중성자로 만들어야 된다. 감속비가 클 것.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나번. 2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 29번으로 갑니다. 29번은 유량의 크기를 구분할 때 갈수량이란 그랬는데, 자, 29번 보시면 갈수량이란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수지가 예를 들어서 이만한 게 있습니다. 저수지가. 이만한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이렇게 있는데 1년 365일 중에서 물이 요만큼 차 있는 정도, 그러니까 355일 동안 차 있을 때를 우리는 갈수기라고 합니다. 갈수량. 그래서 갈수량. 얘는 뭐냐면 1년 365일 중 355일은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유량이. 그래서 355일은 요만큼 발전할 수도 있다는 말이야. 이 물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다. 그게 갈수량입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의 크기는 얼마고 이 저수지의 물은 유량 Q는 1년 동안 355일 동안 얼만큼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그 발전량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수량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수량이 있습니다. 저수량이 있는데 얘는 1년 365일 중 275일 동안은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양을 저수량이라고 하고요. 평수량이 있습니다. 평수량은 185일입니다. 평수량은. 그 다음에 풍수량은 1년 365일 중 95일은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양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풍수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수량이 있습니다. 고수량은 1년에 3에서 4회 정도가 어떤 양? 저수지에 꽉 차 있는 양. 그 양을 알아야지만 발전량을 결정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고수량이라고 하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게 홍수량이 있습니다. 홍수가 났다 이거지. 홍수가. 얘는 거꾸로예요. 3, 4년에 1회 이 정도 물이 차 있다. 그걸 우리는 홍수량이라고 합니다. 홍수량. 자, 이런 수량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어? 갈수량을 물어봤으니까 1년 365일 중 며칠? 355일간 이보다 더 내려가지 않는 수위의 물을 양을 얘기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가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옆에다 적어 놓으셨다가 다른 거 물어보시면 혹시라도 물어보면 답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문제 30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는 Z0, Z1, Z2는 Z0와 Z1, Z2를 다 구하라고 그랬네요. 그죠? 자, 답 찾는 요령을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분에는 반드시 3이 포함되어 있고 정상분이나 역상분은 3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입니다. 그게.
30번은 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옆에 C가 붙어 있다고 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Y결선을 하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Z가 하나 있고 여기에도 Z가 있고 여기에도 Z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성점에 어떻게 돼 있어요? ZN이라고 이렇게 표시돼 있지? ZN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지를 해놨어. 자, 그러고 나서 Y결선을 하고 나서 그냥 이대로 냅뒀는데 어떤 시험 문제가 또 있냐면 이런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가 C가 이렇게 주어졌어. C가 대지 정전용량 CS가 주어졌겠죠. CS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영상분을 물어볼 때가 있고 정상분을 물어볼 때가 있고 역상분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이 영상분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분자에 3자가 포함되어 있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Z1이나 Z2는 분자에 3자가 있다 없다 없는 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CS가 없으니까 뭐를 찾으셔야 된다? 문제를 보고 Z0를 계산해야 되는데 Z0를 우리 풀이 참고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Z0의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Z0는 이렇게 합성을 했답니다. 어떤 거? 요선과 요선을 합성한 값이 어디에 일선지라고 골생했을 때 이렇게 회로가 형성됐답니다. 그래서 회로를 그려놨는데 회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3ZN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Z라고 표시해놨네요.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게 답입니다. Z0의 크기는 3ZN 플러스 Z라고 표시해놨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중성선은 이거 단상회로로 다 표시하다 보니까 중성선은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회로가 중성점을 이렇게 접지한 거야. R상이라 그러면 R상 거 하나, S상 거 하나, T상 거를 이렇게 접지한 거야. 사실은 그걸 어떻게 나타낸 거예요? 그림상으로는 단상회로로 나타냈다 보니까 뭐가 돼서 여기를 묶어서 그냥 한 선만 이렇게 갔죠.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속에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여기에 한 단상회로로 다 표현할 때 얘를 ZN이라고 해놨는데 그럼 이 ZN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ZN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죠. 우리가 R값이 예를 들어서 병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병렬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병렬로 다 같은 R로 다 세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합성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3분의 그냥 R로 하죠. 결국 뭐야 이거를 세 개를 원래 Z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세 개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병렬 합성해서 하나로 다 중성점에다 이렇게 표시했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걔가 ZN이 나왔답니다. ZN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결국 얘들이 뭐야? 이렇게 3Z가 있던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 개로 나눴다 이 말이야. 나눠서 합성해 놓은 게 ZN 값이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면 3에다가 원래 크기는 얼마라는 거예요? 3ZN이라는 거지. 원래 크기 3ZN을 3으로 나눠서 단상은 회로로 표시하다 보니 33지워지고 ZN만 나오더라 이거죠. 결국 실제로 중성점에는 여기에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Z성분, 임피던스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걔가 얼마라고? 크기가 3ZN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단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에서는 ZN 하나로 다 이렇게 표시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상분은 이렇게 고려되는 거구나. 예,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상분이나 역상분은 왜 우리 풀이를 참고하시면 변압기는 정지기이므로 정상 임피던스와 역상 임피던스는 서로 같다. 그래서 Z로만 표시해놨냐면 우리 영상분이 아닌 다음엔 지락고장이 아닌 정상분에서는 역상분에서는 그 선로에 영상분이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3ZN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고로 Z0는 그래서 어떻게 표시했어? 3ZN 플러스 Z로 표시를 했고 이렇게 같이 플러스 했고 Z가 아니라 Z2는 크기가 같으면서 뭐만 영상분은 고려되지 않고 영상분은 중성점으로 흐르죠. 영상분은 고려되지 않고 뭐만 Z만 고려된 거 이거 찾으면 되겠죠.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 라번에 있네요. 그죠? 라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 31번 60Hz 154kV 길이가 100km인 삼상송전선로에서 대지 정전 용량이 CS가 0.005 마이크로페럿 전선 간의 상호 정전 용량이 CM이 0.0014 마이크로페럿이다. 충전전류를 구해놨습니다. 충전전류 한 선의 충전전류는 어떻게 구하죠? 오메가 C2가 나오죠.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IC는 XC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한 전압의 비를 충전전류라고 하죠. 한 선의 충전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XC라는 건 뭐예요? 오메가 C분의 1에 대한 이 값을 나타낸 거죠.
그러면 이걸 다시 법문수로 풀면 어떻게 돼? 오메가 C2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 아시겠죠? 오메가 C가 이렇게 나온 것인데 저 C라는 놈은 뭐예요? 얘가 작용 전전 용량입니다. 거기에 만약 예를 들어서 C의 길이가 주어졌다면 G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IC를 구해봐라. 자, 그러면 오메가 값이 얼마? 2파이 F에다가 C는 얼마예요? C 얼마 주어졌어? 작용 전전 용량이라 했으니까 단상이에요, 삼상이에요? 삼상이니 작용 전전 용량은 어떻게 구해? 삼상에서는 대지 정전 용량 플러스 3CM으로 구하죠? 얘가 뭐예요? 3에다가 상호 전장을 곱한다. 곱하기 길이가 만약에 주었다 그러면 길이 곱해주고 전압이 주었다 그러면 상전압을 넣어주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154kV다 그러면 걔가 상전압이에요? 성간전압이에요? 아무 말 없이 문제에서 154kV 또는 66kV, 345kV 이렇게 그냥 아무 말 없이 주어지면 걔네들은 무슨 전압이야? 다 이게 공칭전압, 얘들이 선간전압이죠. 선간전압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IC를 구하는 건 한 선에 뭐 상전압이 들어가야 되니까 선간전압이 주어지면 그 선간전압을 뭘로 나눠줘야 돼? 루트 3으로 나눠줘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상전압이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넣어볼까요? 2 곱하기 파이 값 3.14 곱하기 60Hz 곱하기 CS 대지 정전용량이 얼마 주어졌어요? 대지 정전용량이 얼마 주어졌냐? 0.005네요. 0.005 마이크로페럿이니까 곱하기 10에 몇 승 해야 돼? 마이너스 6승 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같이 해주자. 3 곱하기 CM은 상호정용량이 얼마? 0.0014. 0.0014 곱하기 10에 몇 승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6승. 길이가 주어졌어요? 100km라고 주어졌네요. 곱하기 누수 3분의 전압 V가 얼마? 154kV다 그러면 얼마로 해줘야 돼? 기본 단위로 다 바꿔줘야 되니까 우리 기본 단위로 바꾸려고 페럿으로 바꾸려고 10에 마이너스 6승 했으니 얘도 기본 단위로 해야 되겠죠. 그럼 154,000으로 나눠주면 볼트 값이 넣어줘야 되겠지. 그래야 기본 단위가 나오죠. 얘 계산하시면 30.8이 나온답니다. 30.8. 다음 몇 번? 나번에 있네요. 나번. 자, 32번 갈까요? 32번은 반지름이 0.6cm인 경동선을 사용하는 삼상일회선 송전선에서 성간거리를 2m로 정사각형 배치. 각 선의 인덕턴스는 약 몇 미리알리파 킬로미터냐 그랬어요. 인덕턴스 L 구하라는 거네. 그죠? 인덕턴스 L은 어떻게 구하죠?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죠? R분의 D 미리알리파 킬로미터다. 그러면 0.05에다가 인덕턴스 구하라 그랬으니까 바로 구하면 되겠네요. 0.4605 로그 11m라는 R값이 얼마 주었어요? R값이 얼마 주어졌나요? R값이 반지름이 0.6cm가 주어졌고 성간거리는 메다로 주어졌죠. 그럼 cm를 메다로 바꾸든지 메다를 cm로 바꾸든지 단위를 맞춰줘야 되겠죠. 반지름이 0.6cm니까 메다로 바꿔주자. 그러면 반지름 0.6에다가 메다로 바꾸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10에 몇 승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승을 해줘야지만 메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등가 성간거리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뭐야? 다 거리가 어떠니까 정삼각형에서는 D 다 같다. 그러면 등가 성간거리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등가 성간거리 D-는 D로 나오겠죠. 똑같지. 다 등가 성간거리가 다 같다. 그래서 D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 현혹돼서 섞지 마십시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넣어주시면 1.21mAh 킬로미터가 나오더라. 다음 몇 번에 있어요? 나번에 있네요. 나번. 자, 3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배전선로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보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력 손실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콘덴서 설치해서 역류를 계산해야 돼. 우리 이런 공식 배웠잖아요. 그죠? 33번은 PL은 전력 손실은 어떻게 해? 만약 I자승 R이다 그러면 I자승 R이다. 얘 어떻게 나와? V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P에다가 자승에 뭐가 나와요? R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역류를 계산하려면 뭘 달아줘야 돼? 콘덴서를 달아서 역류를 계산하면 전력 손실이 작아지겠죠? 자, 전력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류를 계산해라 이 말이고요. 나번에 보시면 전압을 상승해라. 전압을 승합해라. 전압을 승합하면 전력 손실이 작아질 거고 다번에 보시면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 예, 맞습니다.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 전류가 한 군데로 밀집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류로 사용하면 됐지. 직류로 사용하면 표피 효과라는 게 없어서 전류 밀도가 감소되겠죠. 어쨌든 평형적으로 전체 전선에 전부 다 전류가 흐르면 좋은데 우리 교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슨 현상이 생겨요? 전류가 어디로?
이 선선의 L값 때문에 어디로 흐르는 성질이 있어? 표피로만 흐르는 성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피로 흐르는 성질을 좀 평형하게 해줘라. 그러면 뭐예요? 전력 손실이 줄어들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답원도 맞고요. 라번 해보시면 누전 차단기 설치, 얘는 뭐예요?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 제거라는 거지. 답은 라번이 될 거고요. 34번. 전선의 표피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선 표피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표피 효과는 전선이 어떨수록 굵을수록, 다음에 주파수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도전율은 클수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온도는 어떨수록 낮을수록 표피 효과가 크지. 그래서 답은 보시면 나번에 있네. 나번 보시면 전선이 굵을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표피 효과는 커지더라.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고요. 35번으로 갑니다. 전원이 양단의 환상선로의 밑줄. 전원이 양단에 있는 환상선로가 어떻게 생겼냐면 전원이 이쪽에도 있고 환상이 뭐예요? 루프식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됐든 어찌 됐든 루프가 형성된 이런 환상선로에 전원이 양단에 있는 방식이랍니다. 이럴 때 계정기를 설치해서 고장을 검출해내야 되는데 여기에 각각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부하들이 있는 거죠. 부하. 이런 데도 부하가 있는 거죠. 부하가 있습니다. 고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발생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전류는 어떻게 흐르겠어요? 전류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전류가 이렇게 빡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여기 다 분리해놨겠지 이렇게. 모선으로 다 분리해놨습니다. 차단기 달아가지고. 자, 이렇게 해놨을 텐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고장이 발생을 하면 과전류 계정기 하나만 가지고는 충분히 검출을 하겠지만 어떤 데서 어떤 게 먼저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얘네들이 뭐 해야 돼? 감지를 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는 것을 항상 줘야 됩니다. 우리 전원이 양단에 있다면 방사상 선로인데서도 무슨 선로? 이런 배전선로, 방사상으로 연결된 전원이 양단에 있는 선로에서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방향성 있는 계정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고장 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당연히 환상선로에서도 방향성이 있는 계정기도 사용해야 되고 과전류 계정기를 조합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방향거리 계정기라고 되어 있네. 그죠? 방향거리 계정기 답이 4번에 있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36번. 36번은 아주 별로 안 좋은 문제예요. 수력발전소에서 조속기의 작동을 민감하게 하면 수압 상승률은 어떻게 되고 속도 상승률은 어떻게 되느냐. 기계 시간에 배우시면 좋겠는데 일단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수력발전소의 조속기가 뭐예요? 조속기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물의 양이 떨어져서 조금 덜 나가기 때문에 유효전력이 덜 나가더라. 그럼 유효전력이 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떨어지겠지. 유효전력이 많이 나가면 뭐예요? 주파수가 상승을 하겠죠. 그건 뭐야? 조속기가 물량 또는 증기의 양을 조정함으로써 유효전력 양을 조정해 주는 거지. 유효전량이 조정됨으로써 뭐야? 주파수가 조정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속기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걔가 너무 민감하답니다. 민감하면 수압 상승률은 어떻게 되느냐? 압력은 주파수와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 상승률이라 그랬나요? 속도 상승률은 주파수와 비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이 몇 번이 되겠어? 알파는 수압 상승률을 알파라고 했네요. 여기서는 수압 상승률을 알파라고 했는데 수압 상승률 알파는 주파수와 어떻게 된다고? 반비례하니까 민감하다 그러면 민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파수 조정 범위가 작아진다는 거거든. 주파수 조정 범위가 작아지면 수압 상승률은 어떻게 되겠니? 올라가는 거고. 주파수 조정 범위가 작으면 속도 상승률은 어떻게 된다고?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얘는 증가하고 얘는 작아지니까 몇 번에 있어? 나번에 있네. 나번. 얘 속도를 또 얘는 베타라고 했네요. 그죠? 베타라고 이렇게 표시해놨네. 우리 속도는 어떻게 된다? 주파수와는 비례하고 압력과는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더라.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에 있고요. 37번으로 가겠습니다. 37번. 평균 유연학차가 48m. 저수지식의 발전소에서 1000세제곱미터의 밑줄. 세제곱미터가 뭐예요? 걔가 유량이지, 유량입니다. 유량. 원래 세제곱미터 퍼 세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발전소에서 저수량이 있다 그랬으니까 세제곱미터 퍼 원래 기본 단위는 세크입니다. 세제곱미터 퍼 세크다. 이때 약 몇 킬로와트의 전력량에 해당되는가 그러고요. 단 수차 및 발전기의 종합 효율은 85%라고 했습니다. 자, 전력량을 구하라 했네. 그죠? 킬로와트 아워를 구하랬으니까 전력량을 구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전력량을 W라고 한다면
PG, 그러니까 발전량 킬로와트에다가 뭐를 곱해주라는 거야? 시간 아워를 곱해줘야지만 킬로와트 아워가 나오는 거죠. 그럼 전력량을 구하라는 거잖아.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야 양이죠. 이렇게 구해라. 그러면 우리 발전 전력은 킬로와트는 공식이 어떻게 되지? 9.8 QH 이타. 예를 들어서 수차를 통과에 따르면 수차 효율도 곱해주고 발전기 효율이 있다면 발전기 효율까지 곱해줘야지만 뭐가 된 거야? PG가 계산된 거고 여기에 시간을 곱해줘야지만 전력량이 구해집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아워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자 이렇게 표시됐는데 여기에 9.8에다가 우리 유량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유량이 사실은 얘가 뭐야? 초당 유량이 주어진 거지. 근데 뭘 구하라 해서 시간당 유량을 넣어서 계산하라 했으니까 얘 유량은 이렇게 계산돼야 되겠죠. 어떤 시간에 대한 여기 세크라 그랬잖아. 어떤 세크에 대한 뭐에 단위라 그랬어? 최적, 세제곱미터를 채우는 최적에 대한 유량값을 계산해 놓아야 되겠죠. 거기다가 유연학차 H에다가 효율이 뭐 맞아서 종합효율로 줬으니까 니타로 주어지고 다시 시간을 곱해서 아워로 나타내라 이 말이죠. 자, 아워로 나타내야 되니까 9.8에다가 최적이 얼마 주었어요? 1000세제곱미터가 주어졌고 시간이 주어졌는데 초를 뭐로 바꾸라 그랬어? 아워로 바꾸라 그랬으니 3600에다가 곱하기 t를 해주고 얘가 이제 아워가 된 거지. 아워 곱하기 유연학차가 얼마예요? 유연학차가 48m 곱하기 종합효율이 얼마? 0.85가 주어졌다. 그럼 시간하고 얘하고 얘는 지워줄 수 있나요? 그죠? 서로 지워지지. 왜? 서로 같은 시간이니까 1시간으로 봤나 보네요. 그죠? 같은 단위 시간당이라 했으니까 1시간씩을 지워주면 얘가 얼마 나올 거냐? 이렇게 계산기만 잘 누르시면 111.07kWh가 나온답니다. 11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다음 몇 번? 가번에 있습니다. 가번. 자, 38번으로 가죠. 38번. 송전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것은 안정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안정도가 뭐예요? 안정도? 발전단의 발전기와 우리 수용가에 보면 뭐가 있어? 부하들이 있을 텐데 뭐다 부하죠? 이런 부하들이 얘가 발전한 양만큼 발전해서 우리한테 유효전력을 준 만큼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야? 소비하고 있는 거죠. 이 소비하는 관계가 잘 유지되어 있으면 안정하게 운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계통에 또는 이런 부하에 고장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고장이 발생을 하면 유효전력을 얘를 100을 내보내는데 얘들이 30, 40을 쓰고 있던 게 40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어. 그러면 나는 100을 계속 주고 싶어. 왜? 여기 앞에 뭐가 달려있어요? 원동기라는 게 달려있잖아. 원동기. 얘 수차에 원동기가 달려있잖아. 이 원동기의 물량을 갑자기 60달러 그래서 60으로 줄일 수는 없잖아. 그래 얘 속도가 일정하다고 한다면 전기적 속도는 100kW를 내고 싶은 거예요. 계속 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는 60밖에 필요가 없더라. 그러면 뭐가 되겠어? 얘는 가속을 할 거잖아. 발전기가 남으니까 유효전력이 남으니 가속을 할 텐데 이 가속하든지 말든지 어찌 됐든 서로 가속하지 않고 동기를 유지하면서 안정하게 운전되는 정도를 안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속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안정도 향상 대책에 얘 부하만큼의 저항을 투입해주는 SDR이라고 하지. 시스템 댐핑 레지스터를 설치해서 얘가 떨어져 나갔어. 40짜리가 떨어져 나갔어. 내가 그럼 대신 내가 저항 역할을 해서 부하 역할을 해줄게. 그리고 SDR을 투입해버리면 발전기의 속도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의 안정한 상태, 동기를 유지하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어떤 대책들을 취해 놓을 겁니다. 자, 그런 대책에 대해서 대책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가장 큰 대책은 지금 이거는 발전력을 평형시키기 위해서 만든 대책이고요. 가장 큰 대책은 리액턴스를 어떻게 해주면 돼? 작게 해주면 되고, 두 번째 전압을 평형시키면 되고, 세 번째 전력을 안정화시키면 되고, 네 번째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고장이 발생해서 그런 고장을 신속 차단해버리면 되는 거죠. 신속하게 고장을 제거해버리면 되겠지. 이게 가장 큰 안정도 향상 대책입니다. 자, X를 저감하는 방법은 뭐예요? 저임피던스 기기들을 사용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발전기라든가 변압기의 임피던스를 Z를 작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 또는 어떻게 하면 돼? 연계를 하면 X값이 작아지죠. 서로 병렬로 연결해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2회선 사용하던 것을 4회선, 6회선 막 늘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 X값이 작아질 것이고, 전압을 안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AVR, 오토매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자동 전압 조정기를 사용해라. 그것도 속도가 빠른 초소공 AVR을 사용해라.
또는 전력을 안정화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방금 전에 SDR을 설치해라. SDR을 설치해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속 차단해라.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고속도 차단기 사용하면 되고 고속도 차단기 사용하면 될 것이고 고속도 개전기 사용하면 되겠죠. 고속 개전기 사용하면 되겠지. 제페로 개전기 이런 것들을 고속으로 다 만들면 되겠죠. 예, 이걸 가지고 한번 봅니다. 가번에 보시면 직렬 리액턴스를 증가시킨다. 일단 답이 가번이네요. 그죠? 리액턴스를 작게 해줘야 되는데 증가시킨다 그랬으니까 답은 가번이 될 거고요. 나번 전압 변동을 작게 해라. 그렇네요. 그 다음에 고장 시간을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고장을 적게 해라. 그 다음에 개통을 분리 방식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개통 분리 방식. 개통 분리 방식이 뭐냐면 고장이 발생되는 개통과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개통이 있다면 여기에 고장이 넘어가지 않게 서로 여기에 고장이 넘어가지 않게 직류 설치하라는 거야. 직류. AC를 DC로 했다가 DC를 AC로 다시 바꿔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고장 전류가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서로 안 넘어갑니다. 직류에는 무효분이 없기 때문에 고장 전류를 갖고 간다, 안 갖고 간다? 안 갖고 가.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어떻게 해놨어요? 이걸 백투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백투백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죠. 왜? 헤르츠가 다르니까 60Hz, 50Hz 계통이 있으니까 저런 직류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39번. 자, 39번은 화력발전소의 제열기의 사용 목적입니다. 제열기. 화력발전소가 어떻게 생긴 거야? 과열기가 있고 보일러가 있다. 그 다음 과열기에서 나온 증기를 어디에다가 터빈에다 보내준다. 스팀 터빈에 보내주는데 이 스팀 터빈에 보내주는 증기가 약 530도에서 580도쯤 됩니다. 이 뜨거운 증기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나면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니야? 이 증기의 온도가 내려가고 나면 그 증기 전부들을 추출해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일러에 한번 보내주고 다른 터빈에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스팀 터빈에 하나 더 연결해서 이렇게 축으로 쭉 연결되어 있겠죠. 그럼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를 고압 터빈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저압 터빈이라고 한다면 저압 터빈에 다시 그 증기를 데펴서 보내주는 역할이 제열기 방식이다. 제열 방식이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복수를 통해서 급수 펌프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일러에 다시 이렇게 보내주는 시스템이 발전 시스템이죠. 발전소 보일러 시스템이야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열기의 역할이 뭐냐고 물어보죠. 제열기의 목적이 뭐냐? 증기를 다시 뭐 해준다고? 가열해준다고. 왜? 고압 터빈에서 일하고 남은 온도가 또 떨어진 증기를 어떻게 한다고? 더 열을 가해서 저압 터빈에 다시 보내주고 걔를 일을 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야? 발전기 아마추어를 돌려주는 거죠. 회전 계좌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제열기의 목적이다. 그래서 증기 가열이네. 증기 가열. 몇 번에 있어요? 라번에 있네. 라번. 40번으로 갑니다. 40번. 경간이 200m, 전선의 자체 무게가 2kg, 인장하중이 5000kg, 안전율이 2인 경우 전선의 이도는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전선의 이도. 자, 40번 보시면 전선의 이도 공식 알고 계시잖아요. D는 8T분의 WS의 자승이다. 8은 상수고 T가 수평 뭐예요? 장력인다. 수평 장력이 안 지워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안전율 분의 뭐? 인장하중이죠. 인장하중. 안전율을 로 인장하중을 나눠주고 W가 뭐예요? 전선의 무게죠. W에다가 그 다음에 S가 뭐야? 경간의 자승이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8 곱하기 안전율이 얼마 주어졌습니까? 2가 주어졌네. 2분의 안장하중이 5000. 그 다음에 W가 얼마예요? 전선의 자체 무게가 2kg이죠. 곱하기 경간이 얼마였어? 200의 자승이다. 계산기 누르시면 4m가 나온답니다. 답 몇 번? 나번에 있네요. 나번. 이 정도는 다 풀 줄 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과연도 2과목 전력공학 2007년 1회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